친구와 시간을 보내다가 비도 오고 시간도 늦었기에 친구를 집에다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 문득 이번 주에는 만화를 읽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편의점에 들렸다. 편의점 안의 손님은 나 혼자였다. 보고 싶었던 만화를 한 권 집어들고 고개를 들어보니 편의점 앞길을 흰 우산, 흰 옷을 입은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다. 패션 센스가 영 꽝인데? 라고 생각하며 다시 책에 시선을 돌렸다. 책을 이리저리 뒤적거리면서 이것을 볼까 저것을 볼까 고민하다 다시 고개를 들어보니 아까 그 사람이 다시 앞길을 걷고 있었다. 물론 편의점과 인도 사이에는 주차장이 있어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본 것은 아니었지만 생김새도 걸음걸이도 그 우산과 우비 역시 너무나 똑같았기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물론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도시에는 워낙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서 그렇게 큰 신경은 쓰지 않았다. 집에서 간단히 먹을 주전부리를 챙기고 자주 얼굴을 보던 직원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강하게 내리던 비는 이슬비가 되어 있었지만 언제 다시 쏟아져도 이상하지 않을 날씨라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려고 주차장을 지나 인도로 나서는 순간 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20m 정도 내 눈앞에서 흰 우산, 흰 우비를 쓴 사람이 걷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아무리 도시라고 해도 이런 외곽 지역에서는 이 시간에 차가 거의 다니지 않았고 가로등도 적어서 편의점에서 멀어지면 주변은 굉장히 어두웠다. 그런 분위기 때문이었을까? 무언가 불길함이 느껴졌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지 않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을까? 일부러 천천히 걷고 있는데도 나와 그 사람의 거리는 점점 좁혀져 갔다. 저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느리게 걷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앞에 있는 그 사람과 거리가 3m 정도가 되자 왠지 더 이상 가까워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집까지는 조금 이르지만 바로 옆에 있는 골목으로 꺾어 들어갈까 생각하고 있는데 앞에 있던 그 사람이 그 골목으로 꺾어 들어갔다. 정말 다행이다라는 기분도 있었지만 저 사람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멋대로 오해한 것은 아닐까 죄송한 마음도 들어서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가볍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빗소리를 뚫고 그 사람이 무언가 말하는 것이 들렸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은 이쪽을 향하고 있지 않았고 혼자서 중얼거린 거라 생각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나는 그대로 걷다가 다음 골목을 지날 때 나도 모르게 오른쪽을 쳐다봤다. 집으로 향할 때 늘 보던 익숙한 주택가가 보였다. 그리고 흰 우산을 쓰고 걷는 사람도 보였다. 소름이 끼친다는 것을 넘어 너무나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왜냐하면 분명 아까까지는 내가 아무리 천천히 걷고 있는데도 거리가 점점 가까워질 정도로 그 사람은 굉장히 느리게 걷고 있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빠른 걸음, 아니 아주 큰 걸음으로 세차게 걷고 있었다.
마치 나의 속도를 맞추는 것처럼 골목 하나를 넘어서 나와 그 사람은 평행으로 걷고 있었다. 그저 우연일까? 아니면 장난을 즐기는 사람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대체 무엇일까? 골목을 몇 차례나 지나도 오른쪽을 보면 언제나 그 사람이 보였다. 그 사람이 볼 수 없는 곳에서 내 걸음걸이를 느리게 하거나 더욱 빠르게 하여도 내가 골목을 건널 때는 그 사람도 골목을 함께 건너갔다. 나는 너무 무서워져서 주위를 더 이상 둘러보지 않고 큰 길까지 한 번에 내달렸다. 머릿속으로는 그냥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집으로 어서 돌아가고 싶기 때문에 달리는 것뿐이라고 계속해서 되뇌었다. 겨우 큰 길까지 나오니 몇 대의 차가 지나다니고 있어서 조금 안심이 되었다. 그리고 큰 길을 건널 때는 그 사람의 모습 역시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큰 길을 건너자마자 첫 번째 골목을 바라봤지만 정말 다행히도 그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내가 만들어낸 상상이었을 뿐이야 라고 안정을 되찾고 집으로 향해 계속 걸었다. 그리고 우리 집으로 향하는 그 마지막 골목을 꺾었을 때 골목 안쪽에서 흰 우산, 흰 우비를 쓴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났다. 흰 우산을 쓴 사람이 나를 향해 걸어왔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위험하다. 저것은 위험하다. 도망쳐야 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나는 왔던 길을 돌아 무작정 달려가고 있었다. 보이지도 않도록 전력으로 달려서 나는 우리 집 골목을 들어가기 전 바로 직전의 골목으로 다시 꺾어 들어갔다. 그런데 내가 방금 꺾은 골목 안쪽 길에서 흰 우산, 흰 우비를 쓴 사람이 내게 걸어왔다. 길 한가운데까지 나와서 그 자세 그대로, 그 부자연스러운 자세 그대로 이쪽으로 몸을 돌리고 내게 걸음을 내디뎠다. 모두가 잠들어 조용한 주택가 한가운데서 길이 교차하는 부근에 있는 가로등 아래에서 그 흰 우산과 흰 우비가 가로등 불빛에 비치며 내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그 늦은 시간에 나는 온 주택가가 떠나가게 비명을 질렀다. 들고 있던 우산도 편의점 봉투도 내팽개치고 쏜살같이 그 자리에서 달렸다. 나는 달리면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부터 바로 갈 테니까 집에 무조건 들여보내달라고 간곡하게 애원하고 소리질렀다. 내 다급함을 알아차렸는지 친구는 알겠다고 대답했고, 나는 큰 길을 다시 넘고 아까 있던 편의점을 다시 지나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친구네 집을 향해 다시 골목을 꺾으려고 했는데 그곳에서도 흰 우산을 쓴 사람이 내 눈앞에 서 있었다.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나는 꺾는 것을 멈추고 다음 골목으로 내달렸지만 거기에서도 흰 우산을 쓴 사람이 안쪽 골목에서 나오고 있었다. 더 이상은 싫어. 더 이상은 싫다고 생각하면서 길을 계속 가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걸려온 전화가 아니라 부재중 전화 표시, 게다가 3번. 시간을 확인하니 이미 4시가 넘어 있었고 이제 겨우 10분 정도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은 1시간도 넘게 지나 있었다.
내가 더 이상 어디에 있는 건지조차 알 수 없었다. 다급하게 친구에게 전화를 하니 친구가 왜 안 오냐면서 어디 있냐고 물었다. 하지만 나는 친구 집으로 향할 수가 없었다. 가고 싶지만 안 돼. 꺾을 수가 없어. 내가 꺾은 곳에 흰 우산을 쓴 무언가가 미리 내 앞에 나타나 있어. 나는 친구에게 횡설수설하며 말했지만 친구는 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네가 미리 가 있으면은 네가 걔를 쫓아가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친구에게 되물어봤지만 친구는 내게 화내지도 않고 좀 더 침착하고 차근차근 야야, 침착하게 들어봐. 걔가 네 눈앞에 나타나면은 너는 걔를 보고 뒷걸음을 치던가 아니면은 걔가 네 등을 보고 쫓아오게 만들라고. 너가 뒤로 돌아서 도망치면은 걔가 너를 쫓아오게 되니까 너가 어느 쪽으로 가든 걔는 네 등 뒤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너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더 이상 그 상황을 참을 수 없었다. 이제 아무 것이나 좋으니 그저 무엇이든 의지하고 싶었다. 나는 그저 친구가 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친구가 말한 대로 골목을 꺾어 다시 그것과 마주치고 나는 곧장 뒤를 돌아 이번엔 골목을 꺾지 않고 그대로 내달렸다. 그것은 내 뜀박질 속도를 맞춰 속도를 올려 나를 쫓아왔고 나는 그것이 확실히 내 등 뒤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조금 더 달려 다시 오른쪽 골목으로 꺾었다. 정말로 이번에는 그것이 내 앞에서 걸어오지 않았고 여전히 내 등 뒤에서 나를 쫓아오고 있었다. 벗어날 수 있다. 이제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한 순간 등 뒤에서 네가 사나이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아, 저것이 말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욱더 발에 힘을 주고 내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것과 일정 거리를 계속 유지하며 겨우 친구 집 근처까지 올 수 있었고 집 앞에서 나를 기다리는 친구에게 달려가니 친구는 야, 다 젖었네? 야, 우산 어쨌어? 라며 웃고 있어서 조금 안심할 수 있었다. 나는 지친 다리를 부여잡고 곧장 내가 겪었던 일을 설명하니 친구는 내가 달려온 길을 함께 바라봐 주었다. 어둡고 멀리 있는데도 확실히 저쪽 사거리에서 흰 우산과 흰 옷을 입은 그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내 말을 반쯤 무시하던 친구의 얼굴이 급격히 굳기 시작했고 나와 친구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조금 멀리서 내가 아까 쫓길 때 들었던 저음의 사람 목소리 같은 소리가 계속 들려오기 시작했다. 네가 사나이 네가 사나이 네가 사나이 이윽고 날이 밝아지고 찻소리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할 때쯤에는 어느새 그 이상한 소리나 불쾌한 느낌은 없어졌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친구의 조언에 따라 신당도 찾아가고 유명하다는 영능력자도 만나보고 유명한 신사에 가서 퇴마도 받아봤지만 나를 보자마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리던 신주님은 잊어버리는 것이 좋다. 이해할 수 없는 자는 많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나도 모른다. 라고만 설명해 주었다. 이야기가 조금 횡설수설하지만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느꼈던 그 불쾌한 기분과 그 소름 끼치는 살갗의 피부마저 느껴지는 경험이기에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못하겠다.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가 나와 똑같은 일을 겪게 될 때에는 내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너가 앞서가지 말고 쫓기는 자가 돼서 살아남길 바란다.